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준 조준호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게 뭐 굳이 따지자면 저희 네. 전공은 아니에요. 네. 전공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는 환자들 중에 거의 한 30~40%는 이런 네.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뭐 심하니까 병원에 찾아가기는 하겠지만 심하지 않으면서 살짝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고, 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기립성 저혈압, 네. 미주신경 실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댓글을 하나 뽑아가지고요. 네. 했는데요. 예, 뭐, 미주신경 실신 같은 거는 뭐, 저희들이 댓글을 달아드릴 수는 있지만,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전공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너무 길게 사연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또 중학생이기도 하고, 네. 안타까워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댓글을 좀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인데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학교 교실에 있을 때 엄청 불안하대요. 다리가 저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쨍하고. 그러면 중학생이 벌써 문제가 많잖아요. 다리 저리고 하지 불안증인가? 속이 울렁거리고 장이 안 좋은가? 그러면 엄청 불안하고, 그럼 불안장애가 있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이명인가? 이거는 거의 뭐 60대 정도나 돼야 네. 이 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중학생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학생인데 다른 친구들하고 있으면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멍하니 이제 다르게 네. 있는 거죠. 공간 자체가 정신이 붕 뜨는 느낌이 이제 들면서 앞이 캄캄해지고 그림자밖에 안 보이고 숨이 엄청 막히고 실명될 것 같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몸에 피가 안 도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리얼하게 지금 잘 쓴 것 같아요. 이 학생이 만약에 이제 건강하게 이제 잘 지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작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기의 느낌을 너무나 이제 리얼하게 이렇게 잘 쓰셨는데요. 다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 이렇게 잘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기립성 실신에 대해 가지고 네.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 20~30분 누워있으면 다시 시력이 돌아오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몸이 좋아요. 누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응급실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게 대부분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증상을 보면 공황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정신과에 가서 검사해보면 아직 공황장애는 아니다. 이런 정도의 네.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게 진짜 공황장애인가요? 동네 병원에서는 그냥 기립성 저혈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기립성 저혈압은 아무 통증이 없고 눈앞이 그냥 10초 정도 깜깜해지다가 그냥 이렇게 시력이 좀 돌아오고 그냥 좀 휘청거리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게 기립성 저혈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자기처럼 막 불안하고 다리 저리고 뭐 어쩔 줄은 모르고 뭐 이런 게 뭐 기립성 저혈압일까? 네. 진짜 나는 뭐 죽을 것 같은 느낌이고 막 이런데 공황장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몇 번이 반복됐어요. 그 밑에 이제 댓글들도 있는데, 댓글들을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립성 저혈압, 공황장애, 미주신경 실신 뭐 이런 것들이 증상이 약간씩만 다르지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신경과적인 문제에 기립성 저혈압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고, 사실 뭐 고혈압은 내리는 게 있지만 혈압을 올리는 거는 뭐 별로 딱히 약이 없거든요. 네. 뭐 이뇨제를 쓴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만 이제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아무한테나 막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은 따로 치료 방법이 없다. 일어날 때 그냥 살살 일어나고 조심조심 다녀라. 쭈그리 앉아라. 쭈그리 앉아라. 넘어질 것 같으면, 쓰러질 것 같으면 쭈그리 앉아라. 이게 이제 다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죠. 무섭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될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자, 중학생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저희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일단 척추 문제, 척추 문제 중에서도 멍 문제,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부 쪽에, 경추 쪽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 조금 더 찾아본다면 턱을 조금, 이 친구는 꼭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턱관절의 문제, 상부 경추의 문제가 같이 네.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턱관절의 문제, 상부 경추의 문제가 사실 뭐 목을 많이 쓰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저작작용이나 네. 뭐 아니면 이렇게 뭐 구강 쪽의 문제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게 왜 중학생인데 얼마 이제 사용도 별로 안 했잖아요. 해봤자 네. 이제 10년 정도 사용 좀 했을 텐데 벌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게 그럼 뭐가 더 동반이 됐을까요? 일단 뭐 자세가 많이 동반이 돼 있을 텐데, 이제 요즘 친구들을 보면 더더욱 좀 걱정이 앞서는 게 핸드폰 문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게임 문화들 보면, 제가 이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놀이터 같은 데 보면 다 일렬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들 놀이터까지 가요. 놀이터에 요즘 사람들 네. 식당 가면요. 네. 온 가족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있죠. 다. 네. 네. 특히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가 단단하게 여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더 취약한 상황인데, 거기에 뭔가 하나 뭐 스트레스 요인이 더 있다. 그러면 이 친구처럼 좀 폭발하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궁금해야 하는 거는 내가 과연 무슨 병인가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이 친구는. 네. 근데 그 무슨 병인가를 꼬리표를 누군가 전문가가 붙여준다 한들 제가 보기에는 치료법은 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주고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린애라면 뭐를 더 바꿔야지 앞으로의 뭐 말하자면 120세 인생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100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만 살아도 사실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든지 찾아내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 관점을 제가 봤을 때는 자율신경 관점으로 해서 이 자율신경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면 뭐 눈 증상이지, 혈액순환 증상이지, 가슴이 답답한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근두근 되는 어떤 심장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좀 몸만 먹으면 금방 뭐 화장실을 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장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내장기관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뭐 눈 뻑뻑하고 눈 침침이 꼭 눈 문제고, 어떤 분은 뭐 백내장이네, 뭐 예를 들면 안구건조나 이렇게 하지만, 실은 동공을 조절해가지고 내가 이 초점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 중학생 친구의 자율신경의 상태는 어떤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 자율신경의 상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해결해주면 정말 이 친구는 앞으로 인생 쉽게 말하면 사주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원래 사주는 좋은데 이게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사주 좋아도 몸이 안 좋으면 이상하게 이제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이 제일 문제기는 진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인류 문명 있잖아요. 네. 이게 딱 바뀌었을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후와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개발하기 전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산업혁명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네. 이 스티브 잡스가 진짜 인류에게 큰 선물을 줬죠. 스마트폰이라는. 누구나 이제 온갖 가지 지식을 다 그렇죠. 이 세상을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그 세상에 내가 빠져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 그게 지금 인간은 이제 가장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데, 이게 처박고 있어도 문제인데요. 저 중학생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워가지고. 누워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망가지는 거예요. 네. 이제 숙이지 말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보거든요. 네. 이렇게 숙이는 게 목에 100%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하면요 70% 정도 영향을 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고 해도 뭐 크게 이제 뭐 좋지 않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누워서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90%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거는 목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인데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봤다가 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봤다가 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다가 이거를 계속 하면 결국은 중학생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을 이제 자꾸 망가뜨리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생기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점점 더 젊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거든요. 뭐 지하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어린애고 젊은 애들이 벌써 이제 문제가 생겼다. 네. 근데 지금은 중학생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젊은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그 IT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픽 디자이너, 네. IT 개발자,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앓고 있어요. 또 게다가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트레이더. 막 그런 분들 보면 와, 굉장히 힘들어하고 몸이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그러면 장이 좋을까? 좋지 않죠. 장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장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중학생 이제 막 커야지 되는데 거기에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지 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좋은 거 먹인다고 계속 먹여도 얘가 그걸 다 소화해내지를 못하니까 키도 못 크고, 요즘 또 키가 얼마나 큰 대단한 스펙입니까? 그렇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문제고, 더 소심해지고, 몸은 안 좋고, 그게 이제 인생이 이제 자꾸 꼬이는 거예요. 사주는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자꾸 꼬이는 인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리면 어릴수록 또 치료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고, 치료를 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내가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병이냐 저 병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안 찾는 게 좋습니다. 뭐 소에 여기 해가지고 뭐 이게 번호표 달아놓는 꼴에 질병의 이름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빨리 찾아서 빨리 회복시키고, 지금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 공부해야 되고,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막 하는데, 이런 고생으로 인생을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모호하게 전신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자율신경이 건강하려면 자율신경 길이 건강을 해야 되고, 그 자율신경 길이 바로 척추에 들어있는데, 그 척추에 들어있는 거는 경노이고, 그 위에 핵심은 상부 경추쯤에 있다. 그래서 머리하고 목을 어떤 위치로 놓고 지내느냐가 이 목의 모양을 바꿀 텐데, 그렇게 되면 이 핸드폰, PC, 모니터 이런 보는 자세가 여러분을 눈도 뻑뻑하게 만들고 어지럽게도 만들고 혈액순환도 호흡도 떨어지게 만들면서 인생도 잘 안 풀리게 만들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 때부터 몸을 잘 관리를 하시고 혹시 이제 그때부터도 좋지 않다, 아니면 내가 이제 그 나이는 지났지만 불편하다, 이런 분들에게도 오늘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부경추 하니까 조금 생각나는데, 이렇게 자는 거 있잖아요. 엎드려 자는 거. 중학교 때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겠죠.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척 받치고 이런 자세들이 다 별로 좋지 않은, 상부경추에 특히 좋지 않고, 상부경추가 문제가 생기면 또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 내가 고쳐야 될 그 자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쇼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다른 곳에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이 비슷한 영상들을 조금씩 찾아보시면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